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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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갑자기 들려온 소식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끝장 토론 다른 주제를 잡고 있다가 요게 나와서 터져서 이제 요걸로 정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긴급 기자회견이었고요. 그야말로 긴급하게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을 위해서 합당하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할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후보가 승리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혁신당과도 합당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거고 그건 이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승부수를 던졌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받아서 합당이 되면 뭔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자신만의 뭔가 메시지를 던진 건데 반면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후보들 몇 명이 여러 명이 다 준비하고 있고 각축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부 경선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고 저는 뭐 지분 요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분 요구를 한다면 이 합당 제안은 어려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룰을 협상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경선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을 대우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분 요구는 나눠먹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또 의원들의 상당히 이제 반대가 좀 심해질 수 있는 게 강덕구 최고위원이라든가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 회의 20분 전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뭐 이 이슈를 정청래 대표가 던지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미리 뭐 회의를 오랫동안 하면은 좀 어렵게 이 이슈가 파급 효과가 줄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최고위원들에게 20분 전 얘기는 마치 통보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 이게 마치 대표가 결정해놓고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반대에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견과 최고의 지도부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나아가야지 당대표 혼자서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역풍이 상당히 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이슈가 이제 불거졌을 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조국혁신당하고 미리 이야기가 됐느냐. 그리고 청와대하고도 그러면 소통이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인 조국혁신당과 청와대 입장을 미리 홍익표 정무수석이 얘기를 하셨어요. 청와대에게 미리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고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미리 논의를 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가 있었다. 그럼 왜 이런 발표를 했느냐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바로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혁 연대의 판을 키우자. 지금 내란이 2024년 12월 3일 날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종식이 안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의힘의 폭거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로 그 조국혁신당이 개혁 연대를 이루어서 같이 싸우자 이러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서민과 민주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내란 종식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두 당의 같은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건 내란 종식과 진짜 민생 민주주의의 실현인데 아직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 이견이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개혁 여러 가지 논의에서 삐걱삐걱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개혁은 완수되지 않았다는 국민적 갑갑함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는 결단해야겠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결단의 시간으로서 그런 개혁 연대를 만드는 발표를 한 거다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전날 정청래 당대표가 전화를 했고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이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최고위와 논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련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이슈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요. 아, 그러세요? 어차피 합칠 사람들끼리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당내 논의가 없었다라는 게 주요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승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내에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사전에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를 했느냐 아니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느냐 그거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이 나온 걸 토대로 보면 아마 당에서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통보를 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합당이라는 절차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도 대권 주자고 정청래 대표도 지금 당대표를 역임한 다음에 그 연임을 노리고 또 차기 대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차기 대권을 꿈꾸는 두 사람의 만남,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어떻게 당내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이 통합 논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합당의 방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대당 합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흡수하는 흡수합당이냐 이러한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합당이라고 하는 대전제는 던져졌습니다만은 그 합당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치적 통합은 대통령의 평소의 지론이다. 이 정도의 설명이 가장 정답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고 방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시끄러워요. 미리 의원들과 당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느냐. 여론에 대해서 수렴이 있었느냐. 그 과정이 좀 생략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생각은 이거죠. 내가 조국 대표를 만나서 제안했고 아직 답은 얻지 못했지만 이건 내 제안일 뿐이고 나중에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당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제안했으면 수용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들조차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충분히 이런 정청래 대표의 논리도 인정이 되고 최고위원들의 논리도 인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서 수도권에서 그 조국혁신당의 2, 3%의 표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찬성을 해야 되겠죠. 확실한 제대로 된 제안을 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 있어서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2, 3% 정도의 표를 나눠가짐으로써 전혀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가 민주당을 압도하거나 비등비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죽는 선거인데 어떻게 보면 특히 호남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될 곳은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조국혁신당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조국 대표는 상당히 지방선거 이후에 자신의 진로에 고민이 많이 생길 지점인데 조국 대표를 지금 확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차기 주자들이 2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도 생길 수도 있고 조국 대표도 생길 수도 있고 차기 대권 주자가.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차기 대권 주자가 너무 빨리 보인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죠. 예. 그리고 또 당권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싹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 정청래 대표를 연임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차기 당권 경쟁과 대권 경쟁에 있어서 좀 상당히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 네.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럼 정청래 당대표가 긴급하게 오늘 왜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타이밍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예. 왜 오늘 했느냐 타이밍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치 자체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6.3 지방선거에서 분열된 정치 행태로서 6.3 지방선거가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 그리고 아시지만 대표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6.3 지방선거 우리 개혁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나눠져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어떠한 시기냐 분열의 정치보다는 연대의 정치가 이기는 시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6.3 지방선거를 분열 상태로 두지 않고 연대 측면에서 우리가 개혁의 그런 진보가 연대에서 더 센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에게 개혁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보여드리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타이밍적으로 확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아시지만 항상 국민들이 너무 필요했던 건 야매 단일화였거든요. 선거 직전에 가서야 밀실로 단일화했던 게 항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정면 승부, 이 타이밍에 정면으로 오. 던지고 충분히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고 테이블을 열어둔 거지 그냥 밀실 합의가 아니고 밀실 합당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8일째를 맞아서 물론 오늘 이제 중단이 되긴 했지만 요거 발표 시점에는 중단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을 때였고 이 당대표의 그러니까 상대당 대표의 단식 그 국면에서 어떤 새로운 수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이 시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민주당 관련해서 악재가 너무 넘치고 있습니다. 뭐 통일교 특검도 그렇고 공천원금 문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다 뒤집어쓰게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돌파구의 한 방식으로 합당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 합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이렇게 시급하게 꺼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좀 민주당 내에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반발을 뚫고 과연 정청래 대표가 혼자서 제안을 한 것을 토대로 합당을 할 수가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지금은 총재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당대표 혼자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청래 대표의 일방 통행식 당 운영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을지 한번 좀 귀추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 본인들과 비슷한 정파와 합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어떠한 당내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정말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본인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실체적인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반성이야말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지 이런 식의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눈속임을 벌이는 것 이것은 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의 위기 타결용으로 합당을 제안했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뭐 위기 타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합당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국민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정청래 대표가 분명히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뭔가 충격을 한번 준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명분은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 탄생을 위해서 노력했고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후보를 안 냈어요. 그리고 지금 놔두면 조국혁신당은 질이 멸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이 멸렬한 이후에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 오히려 손을 내밀므로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더 좀 따뜻하게 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분은 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지금 이번에는 당대표가 다 이 사람과 얘기하고 저 사람과 얘기하고 나서 발표하면 이 이슈를 자기가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이 이슈를 온전히 자신이 가져간 건 맞지만 앞으로의 절차는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최고위원들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절차로 가는 게 결국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합당을 밀고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불협화음이 많아지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이거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합당 제안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건 정치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미리 합의하는 사안은 아니었던 거고, 요게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당원을 통해서 요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게 그 이제 지도부의 결정인 것 같아요. 생각인 것 같으면.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럼 투표를 해서 뭐 정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요거는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셨고 이거는 합당을 하겠다가 아니라 아하. 합당을 제안한 겁니다. 예. 그 제안을 조국 혁신당에서 받을지 우선 첫 번째 그 대답을 기다려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26일에 조국 혁신당 당무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이걸 논의한다고 하니까 아마 26일에 아니면 당일 아니면 다음 날에 입장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그건 합당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자체는 제안을 한 거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토론하는 정당이라는 건데요. 바로 조국혁신당에서 만약에 합당을 우리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때부터 바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토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가 들어가고 합당대에서 당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위원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무위원, 그다음에 최고위들의 나중에 그 이 단계별로 의견을 밟아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당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된다. 지금은 절대 합당을 한다고 발표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정된 건 아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일단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보니까 이제 주요 의원들 김병주 의원 누구 있었죠? 김용민 의원, 한준호 의원, 전현희 의원, 지금 떠오르는 분들만 해도 한 6, 7명 되는데 SNS에서 일제히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김병주 전 최고위원도 지금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한준호 최고위원도 경기지사를 준비하고 있고 전현희 의원도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기존에 준비를 해왔는데 지방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합당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룰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지역은 양보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은 양보하거나 또 서울시장을 양보하거나 이런 지분 싸움으로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내 위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당대표가 제안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이슈를 내가 한 몸에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한쪽에는 안 좋고 한쪽에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이미 던진 거 아니겠어요? 이미 던졌잖아요. 예. 근데 이거 던진 걸 거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지금부터 이제 수렴해야 될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은 제가 봤을 때 받아들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은 사당이에요. 조국 당이에요. 이번에 경쟁 후보자 한 명도 없이 그냥 당대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불협화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도 보너스 점수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이게 전격 제한했지만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 과정들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선거 전에 이런 식으로 합당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공천권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호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있는 뭐 군수, 시장, 군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권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을 양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 당선시킨 저력이 있습니다. 호남 패권을 두고 민주당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한번 증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이 돼가지고 호남이나 그런 조국혁신당이 강세 지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분을 요구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하는 건 좋다. 근데 선거연대 차원이 아니라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해야지 논공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해야지 그 진정성이 또 국민들께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해야지 정말 이른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양당이 실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것, 이것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다음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부터 본인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느냐?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친청계 의원 2명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 1위는 강득구 의원이 했어요. 친명계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분명히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청래 사당화를 하루속히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당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게요. 국힘 입장에서는 지선을 앞두고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버리면 170석이 넘는 공룡정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 그 공룡정당에 맞서서 야권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과 유리할까요?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는 거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은 일단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지만 아무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표가 진보 쪽에서 갈리느니 하나로 모아지면 국민의힘한테는 분명히 불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유리한 패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민주당과 아마 조국혁신당 각자의 셈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조국혁신당은 실리와 가치 중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는 바로 거대 양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3의 진보 세력으로서의 그런 뭐 쇄빙선 역할을 하는 당, 혁신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당으로서 굉장히 존재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려버린다? 뭔가 가치를 버린다는 거고 결국에는 아까 사당화대 전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 거대 양당 구조에서 힘을 못 피우고 있다가 실리라는 걸 추구해서 이제 원내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실리냐 아니면 쇄빙선 혁신을 하는 당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혁신하는 당으로서의 가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것 같고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저번 선거가 담양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호남 선거에서의 후보의 단일화 측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표 계산적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점은 있죠. 첫 번째는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포함해서 공천 지분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 논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연대함으로 인해서 보수 세력들이 좀 더 자극받아서 결집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점도 존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선거용 야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아니 민생개혁을 위한 가치 연대로서 이거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아, 가치의 연대로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당원들과 국민 전체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민주당 지분을 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지선의 성적에 있어서는 민주당한테 유리해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내부 반발이 있을 정도로 공천에 있어서는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민주당이 유리할 건지에 대한 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절대 합당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결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는데 그럼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올 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합당 안 한다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수 결집의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 민주당은 항상 어려울 때 강해졌어요.
지지자들이 뭉쳤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박수는 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그럼 당연히 이기겠나라고 하는 방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쟤들은 결집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라고 하면서 한동훈과 장동혁 대표에게 더 추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국민의힘의 연대 단합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장동혁 대표를 찾아서 다시 그만두라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장동혁 전 대표가 얻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번 예.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건 쌍특검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보수가 결집되는 효과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 만약에 이 단일화 과정, 합당 과정에 있어서 뭐 지분 싸움으로 비춰지거나 또는 두 번째 지금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궐선거에 나가거나 지방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부산시당에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겠습니다 하면 또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충돌 지점들이 최소화되어야 되지만이 이 합당이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마치 민주당이 두 개 갖고 조국혁신당 너는 하나 갖고 이런 거래 관계가 돼버리면 좀 이 합당의 취지가 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룰을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충분히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력을 가지고 경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지분을 주는 방식의 합당은 좀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합당의 조건 안에 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지선을 앞두고 경선, 그 공천 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보수권 결집을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개혁신당하고 국힘은 어떻게 합당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개혁신당 측에서도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를 예. 굉장히 거론하기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나온 이상 선거 연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느슨한 연대라도 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해버리면 이제 거대한 정당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기호 1번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느슨한 연대 혹은 더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이슈도 짧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이제 하루하루 이게 버틸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예.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복귀가 바로 첫 무대가 장동혁의 단식 농성장이었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국회 복귀의 명분을 준 거고 장동혁에게는 자신의 단식의 출구가 돼버렸다는 굉장히 이례적인 재미있는 현상이었는데 8일째 단식에서 결국은 청와대는 침묵을 했지만 출구는 끝내 박근혜가 열었다. 근데 되게 기괴한 장면이에요. 이 장밋빛 출구가 왜 박근혜일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아시지만 탄핵 이후 윤석열을 면회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근데 탄핵 이후 박근혜 지시로 단식을 풀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장동혁의 어떤 행보를 풀려면 멈추게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탄핵은 당해줘야 이런 행보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윤석열 둘 다 탄핵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가 그런 기괴한 현상이고 결국에는 쌍특검이라는 걸 외쳤잖아요. 공천 수사라든가 불법 공천 이번에 김경 사건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외쳤던 게 장동혁인데 결국에는 그 단식의 의미가 완전 희석화돼 버렸다. 결국엔 박근혜 귀환이라는 그 장면만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버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명분은 자신의 장밋빛 단식 농성의 탈출구가 됐던 게 박근혜지만 그러한 박근혜로 인해서 그 단식의 명분, 단식의 목표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당대표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병원으로 좀 이송이 돼서 예. 아마 이제 좀 수액 같은 것도 많고 예. 맞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구를 제시해야 될 당사자는 민주당과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 방문해가지고 그 민주당 쪽만 가고 연문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장동혁 대표는 인사를 안 하느냐 했더니 그건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정부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단식을 하게 됐느냐? 통일교, 공천원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이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책임 있는 인사가 단식 현장을 방문해서 이 단식을 그만 풀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한번 같이 모색해보자. 이런 식의 입장이라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빼기도 안 비쳤단 말이죠. 거대 여당이 지금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이 이 단식의 출구 전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는 쌍특검이었는데 큰 소득이 없이 끝났다라는 점에서는 국힘 내부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그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구를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주당이다. 네. 그게 예. 네, 근데 본인들이 단식해놓고 단식 출구는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민주당이 왜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건 단식하라고 안 시켰는데. 황당한 것이고요. 아니 그리고 죽을 각오로 단식한다는 사람이 홍익표 정무수석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힐끗힐끗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걸 왜 쳐다봐요? 그리고 단식을 중단하려면 소신 있게 자신이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네.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단식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간 것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졌다. 일단 단식장을 안 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조작감사다라고 하면서 사과했기 때문에 조작감사로 그냥 장동혁 대표에 대한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단일화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단식을 넘어서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참 속이 좁다라고 하는 모습을 확실히 비췄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특이한 게 장동혁 대표가 특이한 게 탄핵된 대통령제를 자꾸 끌어들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가지고 윤 어게인 하더니 이제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써먹어가지고 단식을 중단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참 이상한 괴이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탄핵 1, 2호가 다 활용이 됐죠. 장동혁 그리고 민주당이 통일교특권 받겠다는 거잖아요. 받겠다는데 단식하는 분도 또 처음 봐요. 공천원금이야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를 죽어도 못 받겠다. 명분 없이 당신을 시작했다가 얼척없이 단식을 중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 예, 아니 신천지 이만희 대표의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특검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아니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그런 망고의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천지 2007년부터 개입하는 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왜 통일교 신천지 이 특검에선 받지 못하고 로텐도울에서 결국엔 박근혜라는 과거 인물로의 회귀 측면으로 가는 건지 왜 장동혁 대표는 이런 출구를 선택해야만 하는 건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